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좀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앞으로는 또 어떤 부분들, 이벤트나 일정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절대 전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네, 오늘 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 선물 시장에서 동반해서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네. 양시장 모두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 앞으로도 계속 팔까? 이 두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우선 그동안 계속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래일 연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비해서 지금 매도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지연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목요일 날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수급이 변환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지난 9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한 3천 계약 이상 이제 순매수세가 좀 유입됐었는데, 이 부분이 롤오버 되는지 좀 여부를 좀 역시나 좀 이번 주 목요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지수 움직임은 이제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제약 바이오 섹터, 즉 이제 시가총액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섹터의 움직임에 연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반도체 업종의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확대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많은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에 지수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좀 지수 상승의 단기 상승에 대한 그러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증가하면서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했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보면 콘텐츠라든지 콜드체인이라는 관련주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지수 상승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약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 지연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시간외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인 그러한 호재 모멘텀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다소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좀 미중 간의 이러한 갈등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이러한 좀 우려감이 역시나 좀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증가시키는 좀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냥 반도체,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가 되게 되면, 향후 지수는 하락하지만 개별 종목은 상승하는 그런 개별주 쪽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수 하락 시에도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러한 또 흐름도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장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국면 속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2,700선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지수 조정에 대한 그러한 좀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좀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연말 이제 배당 시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이제 연말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이 좀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서 이제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의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연말 그 배당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배당주를 비롯해서 또한 이제 그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조정을 이들 섹터의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종목군은 그대로 주시네요. 앞서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개별 종목 장세다.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테마주 위주의 장세, 뉴스에 따라서 개별 종목군들만 들썩들썩이는 이런 장세를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또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그 외에 대부분의 섹터 종목군들이 좀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외에 타 섹터 쪽으로 그냥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테마주를 제외하고서라도 뭐 최근에 뭐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은 뭐 내수 업종이라든지 뭐 이러한 전반적인 이제 섹터 업종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 또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얘기 좀 해볼게요. 근래 들어서 11월 달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나타낸 그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이 있었고, 외국인 수급 동향하고 환율은 아무래도 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1,100원 선을 이탈하고 나서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더 하락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레벨대 자체가 부담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면은 외국인 수급도 다소 앞으로는 좀 예전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우선 그 부분은 뭐 환차익을 기대한 그런 외국인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기조로 이제 가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수출 기업들에 이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IT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원달러 원화 강세 국면에서 국내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출 기업들 쪽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향후 또 외국인 수급이 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까지 같이 염두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자동차 섹터는 좀 괜찮게 좋게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달러 환율 현재 레벨 때는 아직은 실적에 타격을 줄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그 밖의 호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상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건가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원달러 그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소한 1,130원 정도대에서는 기업들이 사업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1,100원 선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차 사이클을 비롯해서 또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러한 좀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부분만 또 봐서는 또 안 되는 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호재성 재료로 또 어느 정도 만회해 줄 수 있다고 보시네요. 섹터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낙폭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한 번 방향성에 관성이 생겨버리면 제약바이오가 훅 오르고 훅 밀리는 경험을 여러 번 해서 오늘의 제약바이오 동반급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 뭐 최근에 워낙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산이 높은 고리 깊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제 공매도 규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내년 3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뭐 하향 번곡점이다라고는 좀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당분간 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에서의 이 꾸준히 좀 계속해서 매일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숨고르기 국면 속에서 고배당주,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섹터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좀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숨을 고른 만큼 그 에너지 모아서 더 멀리 도약하는 날이 곧 오겠죠. 너무 실망 마시고요. 남은 시간 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꼭 지켜주시면서 또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루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